오늘은 기술자들이 돈을 벌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단골 손님이 싫다라는 영상에서 손님과의 관계 때문에 곤란을 겪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저의 입장을 공감해 주셨는데요. 반면 어떤 분들은 적절한 선을 지키지 못한 저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도 읽어봤고 여튼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소위 엔지니어, 쟁이, 장인들은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매우 강한 영상임을 참고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 달린 댓글 중에 유독 마음에 와닿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수리를 하고 나서 손님한테 수리비 5,000원만 주셔요를 시전하면 어머니가 속이 매우 탑니다. 아버지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4-5시간이 걸려서 수리한 거라도 부품값이 안 들었다고 1-2만원만 받아버리고 어머니가 수리비를 조금이라도 높게 책정하면 손님 앞에서 도둑년이라고 할 정도로 점포 유지비나 식대 같은 생활비 걱정은 안 하시네요.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몇몇 기술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현재 저랑 친하게 지내는 전직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자분들 각각 한 명씩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도 전자지식과 수리기술이 뛰어난 소위 선수들입니다. 실력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훨씬 뛰어나서 난이도가 높은 수리는 제가 시다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은 수리 관련 일을 하지 않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마치 은둔 고수처럼 숨어서 지내시는데요. 왜 그 좋은 기술 가지고 직장 생활만 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돈 받는 재주가 없어서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해주고 적당한 사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왜 돈을 못 받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자 중에 상당수는 입에 돈 이야기 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건데요.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거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작업을 끝내고 나서 마음속으로는 얼마 정도 받으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입 밖으로 돈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손님이 대충 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뢰자가 얼마 줄까요? 물어보면 됐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손님이 알아서 챙겨주면 참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기술자들도 먹고 사는데 정말 땡전 한 푼 안 주고 그냥 물건만 챙겨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 기술자들은 바보같이 돈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원래 기술자들은 일반인들의 불편한 것을 해결해주는 직업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물건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해 도움이 된 것으로 임무 완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과 연관시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네요. 손님들은 자기 컴퓨터나 노트북이 고장났을 때 수리업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완벽하게 고치고 싶어 하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실력 있는 진짜 기술자들은 힘껏 고쳐주고 나서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수리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없고 좀 이상한 업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제가 알아서 수리비를 챙겨주지 않는 손님을 탓하거나 돈을 제대로 요구 못하는 기술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수년간 연구를 계속하면 그쪽 계통에 통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한 아무나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연구와 기술을 좋아하는 특별한 두뇌를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리업을 하게 되면 관련 수리는 매우 잘하지만 영업과 수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위 내용과 좀 다르면서 연관이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자면 저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지인을 통해 알고 있었던 오래된 수리업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딱 그런 분이셨나 보더라고요. 어떤 손님과 특별히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손님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 같은 거 하나 안 쓰고 그냥 바로 빌려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뒤 소식이 뜸해지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니 자기가 언제 빌려갔냐고 오리발을 내밀었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사장님은 그 다음 달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생을 마감하셨다라고 제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되어 너무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제 지인께서는 그 수리업자가 참 고맙고 착한 분이셨는데 그깟 3천만 원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매우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차용증을 쓰고 거래 내역이나 CCTV를 확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겠죠. 그런데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만큼 순진하고 자존심, 배신감에 크게 상처를 받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영상의 결론을 대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런 성향의 기술자라면 반드시 별도로 카운터를 보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혼자서 영업과 기술을 동시에 하지 마시고 와이프나 가까운 지인과 함께 일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래 타고난 천성이 이런 쟁의 기질이 너무 강하다면 관리와 영업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훨씬 수리나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 오히려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싸게만 수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점검비를 받지 않고 있는데 사실 수리 실패 성공 여부를 떠나서 물건을 분해하고 검토하는데 에너지가 의외로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IC들이 통합이 되고 축소화되다 보니 수리 불가 판정이 내리는 경우가 자꾸 높아지는데요. 불량 원인을 알려드리고 불가 판정을 내리면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가져갑니다. 개중에는 점검비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수리 성공 시 적당한 금액을 책정하여 말씀드려도 자꾸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수리업자분들은 깎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금액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고 수리업계도 대한민국에 건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